알면 당신도 법테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법대로 잘 살다 보니 반듯할 수밖에 없는 벌매 아나운서 김현우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법은 이제 so easy. 법의 절친 같은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갈수록 조금 낯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아유, 우리 김현우 아나운서님 볼수록 매력 있는 아나운서 인정. 김현우 아나운서 원래 얼굴 두꺼운 건지 알았지만 네. 이거 하면서 더 두꺼워지고. 저는 칭찬하는 오늘 즐거운 분위기로 시작했어요. 칭찬하는 그럼요. 분위기예요. 아나운서님 너무 샤방샤방하세요. 아니, 신변. 네, 형광펜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칭찬이에요. 눈이 확 띄네. 아니, 눈이 확 띈다고. 형광펜처럼 아주 그냥 확 뛰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네, 오늘 밑줄 쫙 긋고 네. 별표 3개 땡땡땡 꼬리표. 중요한 얘기만 돼지 쏙쏙. 꼬리표까지. 예. 자, 법을 이렇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뿌듯하고 그리고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법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법 그럼 무거울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네. 제가 좀 더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방식만 익숙했었는데 네네네. 이 법태랑을 하면서 네. 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네. 이거를 좀 깨달았어요. 옛날엔 탁탁 태클이 어렵거든요. 그럼 왜 그동안에 그렇게 법을 어렵게 얘기한 거야? 그러게요. 막 예를 들면 법률 약칭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줄이면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뭐 띄어쓰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일일이 정확하게. 따졌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일반인들에게 그렇죠. 이해만 이해하게. 시켜드리면 된다. 이게 이런 법이야.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 네. 좀 이해할 수 있게 맞습니다.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 방송의 취지가 딱 음. 그런 시기라서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이 질문은 사실 원고에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네. 신변한테 그냥 바로 질문한 건데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 MC로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이 너무 좋았어. 네. 질문이 너무 좋아. 전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는 네. 보는 분들이 좀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엎드려 이제 절박인가? 친한 기자, 국회 출입하는 기자가 있는데 네. 매번 법태랑을 네. 국회에서 저한테 찍어서 보내줘요. 자기 본인 일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프로다라는 얘기를 그 기자가 했다는 얘기를 끝에 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명 MC 역시 김현우 아나운서. 우리는 자화자찬은 너 그냥 낯이 너무 두꺼워. 자, 오늘도 즐겁게 문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달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법태랑 주제 뭐죠? 자, 이거 하면 또 두 분 노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벌써부터 불편한데 네.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안전합시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오늘은 어쨌든 두 분의 이 호흡만큼 네. 네,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안전합시다. 아. 국민안전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안전 100번을 얘기해도 그리고 사실은 이제 10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이제 안전이라는 건데 첫 번째로 들여다볼 법은 뭡니까? 네, 이 첫 번째 법태랑 법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법 네. 일부 개정안입니다. 네. 그 작년 12월 9일에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1월에 공포가 돼서 시행에 들어간 그런 법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법. 예, 이게 이제 화재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여관, 병원 뭐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업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불만 나면 네. 예, 이거는 뭐 대형 화재인데다가 피해도 워낙 크니까 예, 저는 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아마 그때 그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철제 선반으로 맞아요. 막혀 있었는데요. 아, 정말 어이없이 안타까운 생명들을 많이 앗아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좀 피할 수 있게만 잘 만들어 놨어도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제 더 안타깝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작년에는 좀 줄지 않았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가 쉽지 않아서. 이거를 뭐 코로나 덕이라고 해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 이용 시설 화재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닥치기 이전 3년 그 서울시 다중 이용 시설 화재 발생 건수를 좀 살펴보니까요. 네네네. 2016년에 276건, 네. 2017년에 200건, 그리고 2018년에 224건으로 매년 보면 2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 인명피해 역시 매년 증가세입니다. 업종별로는 고시원 25명, 네. 뒤이어서 음식점 부상 11명, 그리고 노래방 사상 3명 등이었습니다. 네. 그 종로 가면은 꽤 오래된 그 여관들이 많은데 예전에 종로 한 여관에서도 화재가 나가지고 그 새 모녀가 돌아가신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 나 버리면은 속수무책이에요. 네, 그때 네. 그 종로의 여관에 그 방화범이 네네. 그 성매매 업소 여성을 안 불러준다고 아이고. 이 홧김에 맞아, 불을 맞아. 냈다고 하는데요. 맞아. 그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이 네. 됐고요.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네. 사형 무기 7년 이상 형이 선고됩니다. 네. 네. 문제는 대부분 이제 그런 다중 이용업소를 보면 노후가 돼 있어서 스프링클러 자체도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 불감증 여전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다중이용업소 안전법 내용이 뭔지 좀 네. 자세하게 살펴보죠. 그 다중 이용업소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이 사고 보고 의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중 이용업주로 하여금 다중 이용업소에서 그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즉시 보고하도록 네. 의무를 부과한 그런 법입니다. 네, 제가 핵심 조항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 다중이용 업소에서 그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네.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피해 배상 범위를 그 화재 배상 보험 책임보험에서 확대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다중이용 업소에서 화재라든지 영업장에 뭐 시설의 하자라든가 결함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 부상, 화재 또는 폭발 등 안정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 다중이용 업주로 하여금 네네.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어. 이것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300만 원 이하니까 네. 최고가 3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네.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노력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설마. 그렇죠. 설마 여기 불 나겠어.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런 이런 생각들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 네.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업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네네네. 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라는 거. 네, 이미 예전에 이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에 그 피해자 배상이 확대되긴 했는데 네네. 그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네. 업주 책임이 없는 경우에 예. 피해자에게 화재 배상 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가 않았었거든요. 아. 이제 법으로 이렇게 이거를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제천 스포츠센터 네. 대피로 폐쇄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네네네네. 그 이 법안과는 별도로 네. 대피로의 폐쇄 잔금 행위는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처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아예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를 했는데요. 사상자가 발생하면 네. 이 가중 처벌도 가능해서 네.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거기 이제 사상자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인명 피해가 생기면 가중 처벌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골자네요. 예.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비상구나 열린 문들이 많은 경우에 업주 입장에서는 열어놓으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 부분을 잠궈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불의에 생기는 사고에는 큰 피해가 생기는 거.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표를 많이 지었는데 신문도 그랬습니까? 그때 우리 8자, 16자 해가지고 항상 방학 숙제로 이걸 네. 내곤 했거든요. 예,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뭐 저는 해가지고. 생각나는 예. 그 포스터가 있는데요. 네. 연탄이 이렇게 한 장 있고 네. 그 밑에 위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또 연탄 아궁이를 뗐으니까 맞아, 맞아. 자나깨나 불조심. 예, 왜냐하면 맞아요, 잘 맞아요. 때도 연탄을 네. 활활 타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포스터가 아주 강렬하게 기억이 나요, 저는. 신변이 젊은 줄 알았는데 같은 세대네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워낙 강렬했어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고. 그쵸. 그다음 뭐 설마 하며 버린 불씨 평생 후회 불씨된다 뭐 이런 것도 맞아, 있었던 맞아, 거 맞아. 같고요. 예, 뭐 전쟁보다 무서운 화재, 뭐 아주 강력한 그런 맞아요. 예, 표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연탄도 있었지만 항상 그 성냥개비에 이렇게 불이 있는 불이 거. 붙어 네. 있죠. 예. 성냥개비 그래서 하나. 성냥개비 하나 어디가 잘못 버려도 불이 난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불이라는 건요 불씨 자체 하나가 어마어마한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면서 일깨워드리고 싶네요.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안전합시다. 네, 오늘 모실 법의 고수 바로 이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이런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수록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피해액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음주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 전액에 대해서 민사상도 배상을 하게 만들자. 음식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지하화돼 있지 않고 바깥으로 시설이 나와 있다 보니까 바깥으로 냄새가 나오는 거죠. 누군가는 이분을 21대 국회 입성 국회의원 중 단연코 샤방샤방 가장 잘생긴 의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 고양시가 낳은 국회의원, 저희한테 동종업계 경쟁자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한준호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주 편한 사이였는데 이게 그러게요. 의원이 되시니까 조금 어렵긴 하네요. 이게 주변 분들이 예. 이게 배지를 달고 나니까 연락을 안 하세요. 다들 그렇게 되죠? 연락을 안 예. 하세요. 근데 두 분 아나운서 하실 때도 서로 아셨어요? 아니 그럼요. 그때는 네. 만나가지고 술도 자주 먹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때는 이제 한준호 아나운서였으니까 네. 밑에 후배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저는 K본부였지만 M본부의 사람이 아니냐 착각할 정도로 많이 어울려 다녔어요. 저희 회식 때는 늘 나타나시고 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선배님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워낙 네. 또 잘 나가셨던 아나운서라. 근데 지금 이제 의원으로서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 어때요? 방송할 때 하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있을 때 하고 제 하루하루 일정이 네. 너무 공식적이어서 네. 아침부터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가 알차게 짜여 있죠. 아유. 아나운서는 방송 위주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네. 저희는 일정과 네. 그리고 이제 미팅 위주로 돌아가니까 네. 이 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딱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준비하거나 개인적으로 뭔가를 그렇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뭐 하는 좀 시간이 자유롭죠, 많은데 솔직히. 이제 국회에 있으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남을 위한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네, 네. 법을 아시는 두 분 앞에 좀 그렇지만 헌법 제1조 2항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러니까 선출직들이 이제 권력을 이양을 받아서 네. 대의민주주의에서 네. 이제 이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네. 신경이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고 부담감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근데 저는 한 의원님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네. 좀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렇죠. 예. 네. 저야 뭐 과정을 알지만 네. 나는 아니까 네. 스킵하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은 모르시죠. 네. 예. 근데 저는 길어서 대답하기 싫었는데 물어보시니까 굳이. 저는 이제 2007년 MBC 아나운서 6년 차 때 예. 언론노동조합 집행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임기 2년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못했으니 뭐 잘 아시겠지만 10년 방송 안 하면은 겁이 납니다. 돌아가서 방송할 생각이 좀 겁이 그렇죠. 나요. 그래서 고민하다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네. 이제 회사를 이제 2018년 네. 2월에 퇴사를 하고 네. 잠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좀 가르쳤죠. 어. 가르치다가 청와대에서
혹시 합류를 할 생각 있냐라는 제안이 왔고 제가 그해 9월에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들어갔고 2019년에 나와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당에 이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당에 영입이 돼서 네, 고양시 을로 전략공천되게 됐죠. 아나운서 생활도 하셨죠. 네. 아이들도 가르치셨죠. 네. 근데 특이한 이력들이 또 많아요. 네. 제가 놀란 게 한때 노숙을 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신문 배급소 그다음에 항공사 계약직 사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니 진짜 노숙을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학을 가기 전에 군대를 먼저 일찍 갔죠. 군대를 전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집안은 더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엔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군 생활을 서울에서 했었으니까 이게 더블백이라는 걸 메고 다니다가 저녁이 됐는데 서울시청 앞인 거예요. 서울시 앞이고 잘 데는 없고 돈은 얼마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하룻밤 세지한 게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이렇게 돼서 한번 거기 자기 시작한 게. 그렇죠. 노숙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숙소를 찾아 들어간 게 방배동에 있는 모 신문사의 배급소 먹고 재워주는 곳. 노숙이란 말은 저는 잘 안 쓰는데 그걸 이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노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공사의 계약직 인턴으로 가서 근무하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직업으로선 정확한 직업으로선 5번째죠. 사실은 그 직업들, 국회의원 전의 직업들은 정치하고는 좀 무관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청와대에 네. 있었던 이력이 혹시 네.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청와대에 있었던 게 네. 분명한 계기는 됐죠. 그죠? 저희 항상 노조할 때 제가 그 전에 선배셨던 네. 선배님께 늘 드렸던 말씀도 아무리 와서 외쳐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정치더라라는 걸 이제 청와대에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행동을 옮기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과방위에 있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아나운서 했던 방송 경험이 여기에 조금 미친 게 아닌가. 네, 사실은 네. 정확한 저희 이제 상임위 이름이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요. 아, 너무 길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는 과학기술을 좀 알아야 돼요. 아, 여기가요? 요즘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상임위 내에도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제가 이제 통신사에도 있었고 언론사에도 예. 있었고 했는데 아, 다 해당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통신회사 프로그래머였는데 저희들은 이제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던 사람이라 네네네.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네. 알고리즘이 뭔지, 네. 뭐 메타데이터가 뭔지 이해를 하니까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하죠.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딱 전공 분야 네, 계신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전공 분야. 과방위는 또 전문 분야시고 오늘 네. 주제가 저희가 이제 국민안전법인데 네네네. 여기도 아니, 왜 관심이 이걸 넘어가요? 이거 해줘요, 노래. 네. 아 노래 아, 왜 그래, 갑자기? 지금 또 뭔가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써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안전합시다. 에서 이제 안전법에 대한 얘기를 좀 명 하는 MC 겁니다. 대단히 아, 넘어가려는 줄 알았는데. 꼭 짚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딱 맞는 그 법안들을 네. 많이 발의하셔서 예. 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예. 큰 분야인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좌진들을 구성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의원실이 4년간 가져가야 되는 몇 가지의 키워드 중에 어린이 안전을 놓치지 말자. 아,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걸 놓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법안 자체가 어린이 안전과 관련돼 있죠. 그러네요. 그 뭐 저희가 많은 그 의원님들 모십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또 특히나 더 반가운 우리 한 의원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안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사고로 아이들을 잃을 수 없어 어린이 안전법 정식 명칭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1호 법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영입이 돼서 이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인천에서 그 축구 클럽에 가던 버스 사고로 아이를 잃었던 태호 엄마, 네, 태호 엄마를 만나게 돼서 근데 이분이 비례대표 순번 때문에 이제 국회에 못 들어오셨고 다시 만났죠. 만나서 혹시 국회에 오셨으면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싶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제가 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사촌 동생이 이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담긴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컨트롤 타워 이게 이제 어린이 안전처죠. 네, 예, 어린이 이걸 이제 안전- 설치하자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이 안전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업무가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있죠. 그죠? 지금도 예. 있는데 이 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이 예. 해인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동안은 어린이와 관련된 법 중에서 기본이 되는 기본 법 자체가 없는데 이 해인이법은 그 어린이 안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법안들이 이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을 할 수 있는 지금 부처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아. 예를 하나 들자면 태호 엄마 같은 경우에 아이가 버스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이 버스와 관련된 안전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에 있습니다. 예. 시트하고 안전벨트는 네. 산자부에 있어요. 아, 이게 나뉘어져 있군요. 다 나뉘어져 부서가. 있습니다. 아. 이런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들 이게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포괄돼 있지가 않네요. 그렇죠. 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중요하네. 예를 드니까 이해가 그렇죠. 되네요. 근데 네. 그럼 그렇게 나뉘어져 있던 네. 거를 통합하게 되면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나요? 기본법이 되는 해인이법에 대해서 실행 부처가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부처들 간에 서로 공무원분들께 너무 죄송한데 미루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 사고 났다. 국토교통부, 행안부, 그리고 뭐 산자부 함께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뭐라고 지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지금 저 한준호 의원께서는 자녀분이 3분, 그렇죠. 그죠? 네. 이제 부모라면은 굉장히 많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네, 네. 네, 굉장히 현실적인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요? 네, 두 번째 법안 네.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민사책임 구제 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음주운전 등의 가해자에게 민사책임이 좀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동차 손배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게 된 계기는 네. 음주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누가 받냐면 돌아가신 분보다 그 가족들이 받습니다. 그렇죠. 가해를 한 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되는데 민사상으로는 사망 사고 시에는 300만 원. 이제 물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만 내면은 책임이 면제가 돼요. 민사상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네요. 금액 자체가 보상이. 쉽게 얘기해서 감옥 한번 갔다 예, 오겠다라고 그러네. 생각을 하면은 예.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전액에 대해서 민사상도 배상을 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 이걸 통해서 이런 사고들을 좀 막아보자. 예. 근데 진짜 이 뺑소니는 이제 이게 살인행위로 우리가 그러네요.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면책이 되지라고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럴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 어떤 영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민사상으로 전액 배상을 해야 돼요. 전액 배상. 그리고 이제 보험사 측에서는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손해 처리해주고 본분들에게 처리를 해주시고 네, 사고 난 가해자에게 사람한테. 네, 구상권을 청구를 하도록 돼 있죠. 다만 이제 구상권 청구 자체가 너무 이제 보험사에 배불리기 아니냐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피해 연금 기금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기금 안에다가 일부 담고 이거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려드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먼저 보상하고서 그걸 예, 구상하도록 그렇죠. 하겠다라는 예, 말씀이신 네. 거죠. 이게 12대 중과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무면허, 뭐 뺑소니, 그다음에 음주운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네. 그 건수가 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손해도 크고요. 최근 이제 5년 평균만 해도 2만 건 정도 됩니다. 2만 건. 물론 줄어들고는 있어요. 네. 의식들이 많이 바뀌고 네.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도 1,500억 원 어휴, 가량입니다. 굉장히 수고 크죠. 엄청나구나. 여기 대물 피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000억 원은 넘어갑니다. 아니,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자동차 지금 사고 발생 시에 저희는 주로 보험사에다가 직접 네네. 청구를 하고 네. 보험사랑 하게 되면 보험사가 알아서 전액 구상하는 줄 알았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이 면책, 이 보험 상품을 또 이렇게 몰랐어요, 만들어서 보험회사에서 300만 원만 지급하면 면책된다, 100만 네. 원만 지급하면 면책된다 이런 특약사항을 그렇죠. 만들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전액 구상을 하게 된다. 네네. 근데 이렇게 전액 구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험금 인상 억제에 쓰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험사들이 아무래도 지속적인 그 본인들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비율을 저희가 이제 그 보험사의 손해율 80%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91%까지 올라가 있으니 네. 언젠가는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구상권도 행사를 하고 보험사가 비용들을 훨씬 더 많이 적립을 하게 되면 이거를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에게 보험 인상분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료 인상도 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보험을 들 때도 많이 걸리는 질병 있잖아요. 네. 암 네네. 이런 거는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걸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기금을 조성해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상은 못 올라가게 억제를 하겠다. 그런 효과가 있을 그렇죠. 수 있다. 예. 네. 그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안은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하에 묻어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폐촉법 개정안입니다. 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하에 묻어라. 네. 네. 그럼 지금은 지상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땅은 네. 1m 파들어 가는데 이렇게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하화를 시키는 것보다 그냥 지상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넓어뜨리는 하는 게 거. 훨씬 저렴하긴 합니다. 아, 설치자 입장에서. 네. 지난 6월에 저희가 이제 법안 개정이 돼서 이제는 지하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LH가 공사를 한다. 근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예외 조항이 뭐냐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지자체에게 돈을 주고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이제 새로 지어지는 도시들 중에서 일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3기 신도시에도 이 법을 좀 적용을 시켜라라는 의미에서 이번 폐촉법을 발의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음식물 처리장, 네. 폐기물 처리장, 예. 그리고 하수 종말 처리장 등이 네. 주변에 악취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그러네요. 일산 한참 가다가 아우. 보면은 냄새 많이 나죠. 예. 음식물 그래요? 처리장, 난지물. 이게 서울시 겁니다. 그 옆쪽 지나가다 보면. 네네. 그거. 예. 근데 이게 지하화돼 있지 않고 바깥으로 시설이 나와 있다 보니까 바깥으로 냄새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는 지역 간 이제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약간 이기주의가 발동을 하는 거죠. 기피 시설이고 그렇죠. 네, 기피 지역- 시설이니까 네, 안 좋은 거는 우리 앞마당에는 설치하지 말아라. 림비. 예, 이제 이런 현상인데 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히 여러 면에서 이룰 것 같은데 이 네. 법안이 단지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지금 3기 신도시를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발되는 여러 지역에도 네.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유독 이제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양시에만 38,000호, 그리고 하남시, 그리고 우리 남양주 같은데 네네. 전체적으로 하면은 근 20만 호 가까이가 이 경기도권 내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 누구나 다 식사를 하니까 음식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누구나 다 폐기물을 집안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어서 인구 10만 이상 느는 곳에 당연히 폐기물과 음식물 처리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만들 당시부터 지하화를 해서 주민 간의 민원을 없애고 또 지하화를 하면 좋은 점이요. 폐기물과 음식물 처리장이 한 대 있으면 예. 이게 하남의 유니온파크라는 좋은 예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장의 열로 예. 음식물을 건조하기 때문에 예. 전처리 과정이 몇 개가 생략이 됩니다. 열 병합 발전소를 뭐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열을 그러니까 태워서 없애기도 하면서 네. 그 열로 음식물을 건조를 시키기도 건조시켜 하죠. 가지고 그걸 분쇄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묻을 수도 건조시킨 있겠네요. 다음에 이거를 분쇄를 해서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없애는 예를 들면 뭐 건데. 농산물을 할 때 거름으로 쓴다든지 그죠? 직접 그렇게 그죠? 쓰기도 합니다. 거름으로 쓴다든지 또는 분쇄를 했기 때문에 부피가 주니까 네. 묻을 때 훨씬 많이 묻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실제 방안들이 음식물 있겠네요. 처리장에서 네. 나오는 이 네. 건조된 음식물들은 일부는 네. 판매를 하기도 해요. 아, 거름으로 판매를 합니다. 거름으로. 네.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래, 같아요. 참 좋은 법인 네. 것도 맞는 것 네.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이 또 그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도 좀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아유,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고양시 창릉 신도시. 지역구를 생각 안 할 창릉 수가 신도시. 없죠. 그러니까요. 예. 창릉 상기 신도시가 전체 평수는 246만 평에 네네. 저희가 인구수로는 한 10만 정도가 됩니다. 3만 8천 호.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도 많아요. 고양시 자체가 현재 매일 나오는 음식물이 약 400톤 가까이 나와요. 아, 고양시가 지금 100만이 넘잖아요. 저희가 108만이죠. 108만 그러니까 108만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여기에 10만이 느니까 네. 대략적으로 음식물은 한 50톤 정도가 더 나올 것이고
폐기물도 100톤 가까이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니 시설이 지금 현재로서는 포화 상태인 거죠. 그 미리미리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네. 예. 자, 우리 저 한준호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서비스다라는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죠?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정치 제안을 받을 네. 때 처음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정치가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예. 사회적 이소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권위자가 돼서 배분을 잘 하는 것이 자기 정책. 그러니까 저희가 공약을 내는 것이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선배께 그때 드렸던 말씀은 이렇게 권위자가 돼서 꼭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냐. 선배께서 그러면은 너는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는 그 사회적 이소 가치를 서비스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 정치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공약했던 거는 정치를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아닌 필요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보통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섬기는 정치를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발전된 느낌, 네. 세련된 느낌이에요. 저도 정치는 생각을 못 서비스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해 주시니까 네. 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약간 오글오글하기도 하고 요즘에 안 맞는데 네. 서비스라고 딱 와닿잖아. 하니까 아, 서비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받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예. 자, 서비스 정치를 위해서 올해 그 남다른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설정하신 목표? 첫 번째 지역 현안 내에서는 고양시가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가장 서울과 인접해 있습니다. 네네네. 방송사들이 많은 상암 쪽에 네. 바로 인접해 있고 북한산이 저희 지역구예요. 그래서 교통 문제와 발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제 공약 중에서 발전과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까지 최소한 이 공약에 대해서는 수면 위에 올려놓겠다라는 것이 하나 목표이고 두 번째는 저를 영입할 당시에 민주당에서 제게 주셨던 미션이 네. 이렇게 언론 개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미디어를 진흥하고 언론을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네. 되게 다르게 표현하시는데 예. 확 와닿네요. 언론 개혁하면 너무 막 언론 개혁 이러는데 네. 미디어를 진흥하고 네. 언론을 예. 독립시킨다 그러니까 네. 되게 확 와닿으면서 편하네요. 네. 말을 직업으로 하셨었기 때문에 예. 쉽게 또 표현 풀어 방법이 좋고 너무 좋습니다.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고급스러워요. 예. 아, 제 법태랑을 좀 더 확대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고정 출연하면 노래 불러야 되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예. 제가 예. 노래하니까 생각이 예. 났는데 인터뷰에서 예. 이렇게 은퇴하시고 나면은 첼리스트가 되고 싶다 이런 거를 봤는데 네. 첼로 연주를 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잘은 못하는데 네. 제가 44세 첼로를 시작했어요. 첼로를 했다는 얘기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조용히 첼로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첼로를 켜면서 이게 마음의 안정이 있더라고요. 악기를 안고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첼로는 악기 자체가 크잖아요. 네. 다른 악기는 이렇게 들고 하는데 네네. 이거 내가 오롯이 안고 해야 되는 안고 거니까. 네.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은 계속 첼로를 연주를 하고 은퇴를 하고 나면은 고향에 내려가서 첼로 연주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이 꿈을 가지고 농담입니다만 있습니다. 혹시 첼로를 죽부인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비싸서 안고 자기에는 좀 근데 첼로 소리가 우리 의원님 목소리 톤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그러네, 저는 저음. 생각을 했어요. 예, 들으면서. 저음이라. 예, 예. 첼로가 약간 좀 저음. 쉬어가지고 예. 네. 아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예리한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정치권을 떠나서 은퇴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 네. 이제 막 시작한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예. 그런 계획이 있어요? 내가 언제쯤 은퇴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사실 선을 좀 그었어요. 네. 보좌진들이 들으면 싫어할 텐데 네네네. 재선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삼선은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은 네네. 제가 삼선 제한 관련된 법안도 같이 냈지만 네. 삼선 이상은 국민들이 피로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 개인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삼선 제한 네. 법을 지금 네네 추진 발의를 중이에요? 해놨습니다. 네.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될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꼭 아니 되게 혁신적인 네. 생각이시죠. 이게 아니, 주민이 원하면 근데 더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다른 당에서는 이제 그런 비슷한 법안이 있었어요 초기에. 근데 여기는 한 지역에서는 삼선을 하지 말자. 저희는 전체 국회의원 삼선을 하지 말자. 뭐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젊은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자, 보내기 전에 우리 전 팀장이 준비한 게 있죠?
네, 제가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 준비한 거 맞아요?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저 준비했어요. 자,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뜬금없이 얘가 놀리실 네. 거예요. 자, 운 띄워드릴게요. 삼행시 예.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예. 한, 번만 국회의원 하지 마세요. 표를 준다 할 때까지 끝까지 더더더 해주세요. 호,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웃을 때까지요. 감사합니다. 이거 알아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같은 방송 아나운서의 후배였다가 또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생각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외람되지만 너무 많이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천하는 의원이다. 이런 말씀을 감히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도 예. 진짜 네. 보내드리기 전에 갑자기 저도 삼행시가 꼭 간절히 하고 싶어졌어요. 이거 없는 건데? 꼭 간절하게. 네. 준비 안 된 거 아, 정말 아니,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아, 나 이럴 때 좀 네네. 좀 약간 민망한데 민망하게 하거든요, 신부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분. 준, 준수한 외모와 호. 호탕한 성격까지 한준호. 너무 멋있다.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방송 너무 좋은 방송인데. 나까지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여러 법안을 만드는, 행동하는 의원이 되시길 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항상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궁금법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보니까 이 중고거래 분쟁 사연이에요. 이런 경우 진짜 많죠. 예.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산 다음에 분쟁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요거 진짜 많이 생기는 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 난 좋아한다고. 내 새끼들 오늘도 잘 있었죠요? 엄마 보고 싶었죠요? 아유. 띠레레레레레레. 여보세요? 한때 잘 나가던 배우 천상입니다.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예요? 네 집 주인이지. 아, 이번 달 월세 안 들어왔는데 왜 매번 이러지? 아닌데. 도매니저가 보낸다고 했는데. 도매니저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오늘 내로 보내요. 아줌마, 내가 누구야? 나 배우 천상이에요. 그깟 월세 한번 밀린 게 뭐 대수라고. 배우 좋아하시네 정말. 천상 망한 배우지 뭐. 그 모르겠고 월세 200 오늘 안에 보내요. 안 보낼 거면 나가. 집 빼. 와, 또 전화 지리고. 나 네 매니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나. 도매니저 월세 보냈어 안 보냈어? 월세? 뭘 월세? 니 내한테 돈 맡겼나? 왜 맨날 월세를 내보고 내락하노? 아니 내가 12월에 한 번에 몰아서 준다고 했잖아. 우린 운명 공동체라고. 운명 같은 소리하고 진짜 빠지있네. 니 그 잘난 명품이라도 팔아라. 내 바쁘니까네. 에? 그 전화 좀 작작 하라 가이. 알겠나? 뚝. 자, 한때는 잘 나가던 여배우의 몰락.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아끼고 아끼던 자식 같은 명품을 중고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전 세계 한정판 딱 3개뿐인 명품백 팔아요. 300만 원. 90% DC. 내 새끼 널 입양 보내는 엄마 마음 너무 아파요. 띵동. 이거 천상이가 매던 그거? 혹시 천상이? 어떻게 알았지? 절대 천상이 아니고요. 천상이 매니저 도민욱이에요. 천상이 같은데 뭐. 어쨌든 150만 원이면 살게요. 어머머머, 미쳤나봐. 150만 원? 살 때 이제 몇 천만 원 준 건데. 그럼 200? 그 이상은 힘들어요. 그거 뭐 짝퉁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짝퉁? 참자. 월세를 내야 되니까
돈이 급해서 그런데 먼저 입금해주면 팔게요. 에? 믿어도 되나? 나 천상이 매니저 도민욱이라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 잘생긴 도매니저. 걔 마음에 들더라. 알았어요. 전화번호 줘요. 도매니저 연락처가 010 띠띠띠띠띠띠. 놀랍게도 명품 매수자가 냉큼 200만 원을 붙여줬고 그 돈으로 가까스로 월세를 막은 한때 잘 나가던 배우 천상이. 그런데 돌연 마음이 바뀌고 맙니다. 왜 백 안 오지? 천상이 계좌던데. 그 천상이 백 맞지? 돈 떼먹음? 지금 이거 먹미? 당장 보내라 오바. 이거 먹고 우리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니 백 팔았나? 근데 와 나한테 이런 문자가 오노? 니 내 전번 올린나? 난 너무 유명 배우잖아. 어떻게 함부로 전화번호를 알려주니? 안 돼. 기도 안 찬다. 모르겠고 내가 너무 시달리가 일이 마비될 지경이다. 하루 종일만 미치겠다고. 깨떡. 이봐요 천상이 매니저 씨. 천상이한테 빨리 백 보내라 하셔. 안 보내면 쳐들어간다. 백 안 팔 거면 내 돈 내놔. 이봐라. 니 돈 받고 백 안 줬나? 그게 내가 이 사랑하는 내 딸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딸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네. 당장 보내래. 도매니저가 보내주면 안 돼? 천상이는 이 아이를 보낼 수가 없죠용. 깨떡. 안 보내? 당장 보내. 천상이 신고한다. 딱 기다려. 어디서 사기를. 니 안 보내면 내가 니를 신고할 기다. 도매니저, 난 믿어요. 빠이. 나 도매니저 아니고 김 매니저입니다. 김 매니저님, 돈 좀 보내주시죠. 네, 이거 야. 한때 엄청 잘 그래요. 나갔던 드라마인데 맞아, 지금 이 맞아. 내용은 그 네. 어떤 드라마도 관련이 없다는 네. 점, 또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좀 재미있게 네. 각색을 해봤는데 이번엔 말이죠. 기존과 좀 달랐어요. 보통은 당한 피해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푸는데 사기친 천상이가 주인공이고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매수자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렇죠. 돈 안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잖아. 네. 네. 그 입장에서 해결 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중고거래 사기는 요즘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일단은 이 분도 대담한 것 같아. 매수자가. 그만 보고 어떻게 돈을 보낼 수가 있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요. 이분 참 대담한데 중고 거래는 이제 뭐 마녀층만의 것이 아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일상적인 일이 되지 네.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니 뭐 한때는 절약 소비가 네. 예. 이거의 이제 어떤 목표였다면 네. 이제는 그냥 일상화가 됐어요. 그 요즘에 중고거래가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또 네. 하나의 거래 방식이 됐고 네네. 저도 앱 자주 들어가서 보거든요. 아. 네, 이렇게 당근 모양 돼 있는 거 예. 있잖아요. 최근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성인 남녀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4%가 네. 1년 사이에 중고거래를 해봤다. 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 중고거래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네. 3명 중에 2명꼴이 지금 거래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예. 제 아내도 쏠쏠지 않게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 물건 같은 경우는 애들이 커버리면 그거를 뭐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사실. 근데 버리기도 사실은 처치곤란해. 맞아요. 근데 네. 또 깨끗해요. 애들이 금방금방 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 근데 진짜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전화가 와요. 네. 요즘에 진짜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됐어요. 오. 저도 사실은 제 남편이 정확하게 이 사건의 피해자처럼 돈을 보내고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아니 변호사의 남편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이 엄마라고 하니까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하고 금방 보내드릴게요 막 하니까는 아이고. 믿고 믿다가 아이 네. 엄마가 설마 사기치겠어 이런 네, 생각하셨고 그런 생각 때문에. 순박하시다. 네. 어쨌든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네. 일이라는 건 네, 그만큼 네. 이 업계가 커졌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중고거래 업계 따르니까 2008년에 4조 원대였는데 이 네, 네. 관련 시장이 네. 지난해 사상 첫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조요? 네. 그러니까 10여 년 사이 약 5배나 성장을 한 거고 그만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예. 그 안에서 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자, 그러면 한때 배우의 사기 사건. 예,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방값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쏘고 지금 물건을 못 받았어요. 이 가방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돈을 돌려받는 거는 민사적인 부분이고 아. 이 사람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네. 사실 사기를 친 건데 이 사기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하려면 그럼 형사예요? 형사 고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받지 못해서 형사 네. 고소를 하는 이유가 다름이 네. 아니라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의 그 신원을 몰라요. 이 핸드폰 그렇죠. 번호만 알고 그렇죠. 뭐 그 중고 사이트의 아이디만 알고 네. 이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번호도 심지어 남의 번호를 줬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신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네.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피해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제 인적 사항을 알게 돼서 다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신 변호사님 있으니까 물어보면 네.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고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경찰서에 가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아. 그래서 제 남편도 정말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보낸 그 이체 확인증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사이트 그거 내역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그래요? 신고하면은 바로 아니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네. 요즘에 이제 뭐 10,000원, 20,000원 굉장히 작은 소액. 금액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소한 중고 거래들 많이 하시는데 네.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좀 법적인 환불 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잘 배상을 좀 게을리하거나 안 해주는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서 같이 형사 배상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기죄 같은 경우는 이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형사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고소를 하면서 같이 네. 형사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예. 단지 이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위자료까지 뭐 청구하시고 싶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천상이가 네. 돈을 안 줄 태세예요. 돈도 안 주고 왜냐면 월세를 내버렸잖아. 네. 돈이 없어 내려고 해도 그리고 백도 안 줄 태세야. 백이라도 주면 다행인데. 네. 그러니까 합의도 안 되고 돈도 안 주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이제 자신이 보냈던 돈을 안 주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해서 돈을 네. 달라. 근데 네. 이 사람이 지금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민사 판결 아니면 네. 더 간단하게는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다른 데 재산에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사실- 집달리 뭐 와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는 네, 거 그런 그렇죠. 거. 아, 사실 백이 강제 집행.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오, 많잖아요. 그러네. 백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백에다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 집에 있을 텐데 그 보증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 또 하나는 네. 백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보니까. 네. 근데 그 백보다 딴 백이 마음에 들어. 거기다 이렇게 붙일 수 있나? 나는 요 백보다 요거 받아야지. 그거는 공적인 압류 집행관이 하는 거라서 선택하거나 개인이 가서 그런 하는 건 게 아닙니다. 아니구나. 네, 네. 예. 자, 옷이 정말 새거나 다름 없어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최상급 상태예요. 2만 원이면 거저예요. 해서 구입했는데 구입해서 보니까 헌옷, 속았다 판단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환불해야 마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옷이 거의 새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네, 네, 네. 받아보니까 완전 혼옷이야. 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왜냐면 사진만 찍었으니까 네. 그 상태만 봐서는 모르잖아. 네. 누가 봐도 네. 이게 정상적인 물건의 판매가 아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이 제품의 하자가 인정이 되면 바로 거래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네. 사기에 해당하나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과장? 예, 과장에 좀 과장. 가깝겠다. 과장 네, 광고.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중고 거래 정말 조심해야 될 점이 정말 많은데요. 네, 네. 일단은 메신저 형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그 대신 이 물건에 대해서 네, 가급적 직거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입금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네. 수속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 중고거래 사이트 플랫폼을 보면은 더치트, 뭐 사이버캅 이런 어플이 있어요. 이런 어플에서는 이 사람이 예전에 혹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것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미리 좀 알고 내역을 알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네네. 반대로 예. 판매하는 사람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까요? 네, 이 그래, 그럴 것 같아. 중고 거래 자체가 네. 아예 안 되는 물품이 법정화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재난 기본 소득이나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받은 지역 화폐 네. 이거는 절대로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군용 물품 이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화장품 샘플도 보면은
비매품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도 거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쓰레기 종량제 이런 경우는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만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도 중고 거래 대상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안경과 선글라스 이 중에서 네. 부스가 있는 물품은 네. 이 중고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돈을 아끼려고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예, 이 중고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파는 분도 그렇고 사는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믿을 수 있는 거래 방식을 잘 찾아서 선택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배우 천상희 씨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한때는 배우였는데 체면은 좀 지키셔야죠. 다른 백도 많은데 얼른 백 하나 주십시오. 오늘도 말끔 시적절하게 법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이 4, 5월은 행사가 참 많아서 예전 같으면 너무 기대되는 달이었어요, 저는. 근데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인의 날, 뭐 스승의 날, 뭐 잔뜩 있고 네. 엄청 모이거든요, 야외에서 꽃바람 부니까. 근데 이걸 못 하니까 두 분 혹시 이번 주 일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뭐죠? 신유진 변호사 행사 있습니까? 생일 지났고. 네. 무슨 날이에요, 대체? 행사 있나요? 법의 날입니다. 아, 그래요? 법의 날. 법의 날이면 행사해야죠. 아니, 법의 날. 예. 우리가 이거 법태랑의 그럼요. 진행자인데. 그럼요. 우리가. 이거는 법의 날. 제가 재능 기부 와우.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이제 법의 날이라는 건 잘 몰랐는데 여러분 법의 날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은 날이 와서 제가 전국 행사장에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그 날을 저도 기대해보고 여러분도 아주 편안하게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힘차게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꼭 알아야 할 법률, 법들 모아서 여러분의 답답한 법의 숨통을 트여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